백튜브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이 분배 정책을 우선하는 나라들일수록 가난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바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부유한 편이었지만 체게바라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나라가 많이 가난해졌습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우에도 분단 초기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지만 지금의 북한은 외국의 원조 없이는 자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단지 있는 자원을 분배만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못 살게 되었을까요? 어떤 나라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나라에는 100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빵이 150개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람이 100명 있고 빵이 150개 있으니까 한 사람당 빵을 하나씩 먹고 남은 50개의 빵을 잘 나눠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직관이 틀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나라에는 빵을 5개 먹는 사람도 있고 빵을 하나도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한 분배 정의는 허구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야근하고 주 100시간 근무를 해서 빵을 10개 만들어내는 사람은 빵을 많이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일하기 싫다고 방구석에서 놀면서 빵을 하나도 안 만드는 사람은 빵을 하나도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나 노약자나 장애인처럼 노동 능력이 없어서 빵을 못 만드는 사람도 빵을 못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야근하고 주 100시간 근무해서 빵을 많이 만들어낸 사람의 빵 일부를 빼앗아 빵을 하나도 못 먹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겁니다. 분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완전한 분배는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지만 아무리 분배를 열심히 해도 약자가 기득권을 역전하거나 약자와 기득권이 똑같아지는 일은 애초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래 그렇게 생긴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정지가 되지 않고 극을 향해 달리게 되면 완전한 분배에 더 가깝다는 이유로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정책이나 행동을 하게 되고 사회는 망하게 됩니다. 빵 10개를 만드는 사람의 빵 5개를 빼앗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빵을 10개 만들던 사람은 억울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노는 시간에 야근하고 주 100시간 일해서 열심히 만든 빵인데 그걸 빼앗아서 농땡이 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느낍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야근을 줄이고 주 50시간 근무만 해서 빵을 5개만 만들게 됩니다. 그럼 사회 전체의 빵은 100개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기존의 빵 10개 만드는 사람에게 빵 5개를 빼앗아 나눠 먹던 방식을 유지하게 되면 다시 빵을 못 먹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빵 5개를 만드는 사람에게 빵 2개를 빼앗아 나눠 먹는 정책이 생기게 되고, 빵을 5개 만들던 사람은 어차피 더 만들어봤자 자신에게 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 30시간 근무만 하면서 빵을 3개만 생산하게 됩니다. 사회 전체의 빵은 80개가 되어버리고, 이렇게까지 되어버리고 나면 그 어떤 정책으로 무슨 수를 써서 분배를 하더라도 결국 빵을 못 먹는 사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돈을 어떻게 나누어주고 수당을 어떻게 주고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와 상관없이 사람이 100명인데 전체 빵이 80개밖에 안 되면 빵 하나를 다 못 먹는 사람이 무조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못 사는 나라가 되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빵 2개를 먹는 사람과 빵을 아예 못 먹는 사람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완전한 분배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완전한 분배는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으로, 분배를 향해 달려갈수록 사회의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어 결국 모두가 힘들어지게 됩니다.